레지널드가 말하는 하우스 파티. 하우스 파티의 결점은 주인 부부를 진짜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점이야. 그들이 키우는 폭스테리어나 국화에 대해서는 알게 되고, 유아용 보행기에 얽힌 비화가 거실에 무심코 풀어놓아도 안전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대중의 도덕관념에 충격을 줄까봐 파티 손님들에게 개인적으로만 속삭여야 하는 수준인지 등은 파티가 끝나갈 때쯤 알게 되지. 하지만 주인 부부란 한 번도 탐험해 볼 시간이 없는 일종의 인간적 오지 같은 존재들이야. 내가 한때 워릭셔에 머물 때 함께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 빼고는 아주 멀쩡한 녀석이었지. 그 녀석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조련사의 미망인과 눈이 맞아 달아나더니 페르시아만 어딘가에서 골프 강사로 자리를 잡았더라고. 실력이 형편없는 골프 강사였으니 당연히 끔찍하게 비도덕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나름 상상력이라는 걸 보여준 셈이지. 진정으로 동정받아야 할 사람은 그의 아내였어. 그 집안에서 요리사의 성과를 다스릴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 그 녀석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녀는 저녁 식사 초대장에 D.V. 하느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문구를 적어 넣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 그래도 집안의 추문보다는 그게 나아. 요리사를 잃은 여자는 사교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니까 손님들을 대하는 주인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들도 손님들과 그저 피상적인 친분 이상을 나누는 경우가 드물고, 심지어 손님을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다 싶을 때쯤이면 아예 교류를 뚝 끊어버리곤 하거든. 내가 그 도시셔 사람들의 저택을 떠날 때는 공기에 다소 싸늘한 겨울바람이 감돌았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사냥이나 하자고 불러내렸는데 내가 그런 방면에는 딱히 그리 대단치 않단 말이지. 게다가 저 하얀 꽁들이란 녀석들은 지독하리만치 다 똑같이 생겼어. 한 마리를 놓치면 그냥 몽땅 다 놓친 거나 다름없지. 적어도 내 경험상으로는 그랬어. 그런데 그 인간들이 흡연실에서 내가 고작 5야드 거리에 있는 새 한 마리도 못 맞힌다며 나를 놀려대려고 하잖아. 그 꼴이 마치 쇠파리 주변을 윙윙거리며 맴돌면서 자기들이 그 파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착각하는 소떼 같은 미련한 놀림이었지. 그래서 나는 다음날 아침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났어. 새벽인 줄 확실히 알았던 게 하늘에서 종달새 소리가 들렸고, 잔디는 마치 밤새도록 밖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은 꼴을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새 부류 중에서 내 눈에 띄는 가장 큼직한 녀석을 찾아내어 그 녀석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가까이 거리를 재고는 내가 아는 한 모든 기술을 동원해 총을 쏘아댔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게 길들여진 새집에서 키우는 새라더군. 그건 그냥 멍청한 소리인 게, 처음 몇 발을 쏠 때는 녀석이 지독하리만치 거칠게 날뛰었단 말이야. 나중에서야 녀석이 조금 차분해졌고, 녀석의 다리가 풍경을 향해 작별의 흔들림을 완전히 멈추었을 때 나는 정원사 조수를 시켜 그 녀석을 홀 안으로 끌고 오게 했어. 사람들이 아침 식사실로 가는 길에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말이지. 정작 나 자신은 위층 방에서 아침 식사를 했지만 말이야.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그 아침 식사 자리가 아주 비기독교적인 분위기로 물들었다더군. 공작새의 깃털을 집 안으로 들여오는 건 불길한 징조라나 봐. 어쨌든 내가 떠날 때 여주인의 눈빛에는 아주 시퍼런 칼날 같은 기색이 서려 있었지. 물론 어떤 여주인들은 공작새 살해죄조차도 기꺼이 용서해주곤 해. 그 사람이 보기에 훈훈하고 파티의 다른 지루한 인간들을 상쇄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독특하기만 하다면 말이지. 반면 또 다른 부류도 있어. 예를 들면 메러디스의 소설을 읽고 집에서 대충 만들어 입는 바람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드레스를 걸친 채 식사 자리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정시에 나타나는 여자애 같은 부류 말이야. 그런 애들은 결국 인도로 건너가 결혼을 하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로열 아카데미의 그림들을 감상하며 형편없는 새우 커리 한 접시가 우리가 점심 식사라고 믿도록 교육받아온 그 모든 훌륭한 요리들을 영원히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곤 하지. 그 단계에 이르면 그 여자는 정말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여자조차도 아무런 명분도 없이
대뜸 주간지 교환과 장터에나 나올 법한 질문들을 쏘아대는 여자만큼 최악은 아니지. 상상해봐. 바로 얼마 전 내가 스스로 내뱉는 말들의 절반이라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시골집의 적나라한 진실을 쫓아다니는 그런 부류 중 한 명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단 말이지. 10피트에 6피트짜리 닭장에 닭을 대체 몇 마리나 키울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어. 그래서 내가 대답해줬지. 문만 잘 닫아둔다면 아주 한 트럭도 넘게 키울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런 발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지 그 여자는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내내 그 생각에만 잠겨 있더라고. 물론 내가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이 딛고 선 땅이 어떤 곳인지 진짜로는 절대 알 수 없기에 가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의 실수가 장기적으로는 자산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는 법이지. 만약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들을 어리석게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머리는 어떻게 만지고 옷은 어떻게 재단에 입어야 하는지 가르쳐줄 그 미국 출신 소년들을 결코 얻지 못했을 것 아닌가.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란 어디서든 얻어와야 하는 법이니까. 심지어 불량배라는 존재도 우리가 생각해내기 수세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발명되었을걸. 얼마 전에 데번셔 공작이 말했듯이 영국도 이제 깨어나야 해. 아니, 그 얘기를 한 게 공작이 맞던가? 어쨌든 다른 누군가였겠지. 그렇다고 내가 미래에 대해 절망감에 빠져 산다는 뜻은 아니야. 역사적으로 미래에 대해 절망하며 살아간 인간들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정작 그 미래가 도래하면 미래의 인류는 그 조상들이 자신들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했다며 아주 자비롭고 우월한 어조로 한마디씩 던져주곤 하니까. 훗날 다른 사람들의 손주들이 일어나 나를 상냥한 사람이라 부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어. 이럴 때면 가끔 헤롯 왕의 심정이 깊이 이해되곤 한다니까.